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영상이 지금 이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저의 모든 과거와 정신세계를 직관적으로 혹은 운유적으로 모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율 아트? 이율인 걸 알겠는데 뒤에 왜 아트가 붙어있지? 아트를 하는 채널인가? 그런데 브이로그부터 뷰티, 패션, 뭐 건축, 인테리어, 좋은 전시, 팝업까지? 심지어 부동산 현황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율 아트는 저를 표현하는 공간이고 아트가 붙은 이유는 저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저의 작업, 작품 활동들을 룰님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다 보여드릴까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업량이 너무 많아요. 혹시 1, 2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12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아저씨. 4B 연필로 그린 그림이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 어른들이 막 우와 감탄하는 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기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대회 같은데 출품을 하면 항상 좀 높은 레벨의 금상, 대상 뭐 이런 거를 받으니까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긴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이제 같은 반이 아니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저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 그래도 12살 때 뭔가 엄청 열심히 빠져들어서 그렸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순간 그 화실의 냄새, 연필 사각사각하는 그 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 4B 연필과 도화지에 이 정도로 소묘를 했었던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저의 머릿속에 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 내가 그림으로 직업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확신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저희 랜선 집들이 영상 여러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저의 주 현재 작품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현재 하는 작업들은 조금 더 모던해지고 추상적으로 변했지만 제가 20대 때 했던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머니와 드림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해주셨지만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강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0대 때 제가 책을 한 50권 정도 출판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려 볼까 봐요. 너무 애정을 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스스로 엄청 힐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이율 작가 자기 작업하면서 엄청 힐링하면서 했다. 일단은 제가 20대 때 했던 작업들은 모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자 아저씨가 숲속에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계세요. 공구 박스들 가지고 아주 재밌는 표정으로 뭐 의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되게 즐겨 하시다가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을 합니다. 네, 나의 자식 같은. 사자 할아버지가 무엇을 만드나 봤더니 이렇게 버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사자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숲속 친구들을 버스에 태울 수 있을까요? 숲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토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 할아버지 저도 버스 태워주세요 이렇게. 여기 버스 표지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사자 할아버지 너무 디테일하시죠? 사자 디테일 그림 그릴 때도 너무나 재미가 있었고 이 토끼도 제가 그리면서
보면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힐링을 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이 그림을 보거나 친한 친구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림을 보면 너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자기 일상에서 갑자기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정화가 된다. 머릿속이 정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들을 감상을 하는 감상자들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 직업이 정말 축복받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라면서 자, 그 다음 버스에 탈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여기에 또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잖아요.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버스를 디자인할 때 할아버지가 앞에 얼룩말 이 조각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 사람 움직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토끼가 어머 쟤는 누구지? 하면서 쳐다보는 이 표정. 사자 할아버지는 바로바로 타라고. 타도 괜찮다. 고슴도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여기 레이스 디테일 뭐예요? 뜨개질했어. 다음 버스에 탑승한 친구는 바로 다람쥐들입니다. 다람쥐 가족이 폴짝폴짝폴짝폴짝 하면서 버스에 또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숲길에서는 아무도 타지 않는구나 라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사자 할아버지, 저 버스 타고 싶어요. 제가 타도 될까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버스를 따라서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도 버스에 타게 됐어요. 또 언덕을 막 지나오다 보니까 스컹크도 타게 됐습니다. 자, 스컹크가 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기린 아가씨가 사자 할아버지에게 김목을 쭉 내밀면서 사자 할아버지 저도 버스 타도 될까요? 유후. 마릴린 먼로의 옷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동물들을 유혹하는 기린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뿔에 이렇게 꽃도 달고 이제 모두가 다 버스에 타서 풍경도 즐기면서 버스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모두 친하게 버스를 탑승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을님들?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도 놀라면서 눈물을 짓고 있고 여우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가씨 기린은 버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고 다람쥐도 너무 놀래서 사자 할아버지 머리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토끼도 우왕좌왕, 고슴도치도 지금 뭐 이렇게 이러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이 구퉁이에 스컹크의 엉덩이가 보입니다. 방구를 낀 거예요. 여기서도 방구가 나오네요. 아니 요즘에 이유라트의 방구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마셜푸드, 뽕숄프 뭐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한데 이유라트와 방구는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트 들어와서 처음에 저의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놀라시는 게 저 언니 되게 우아하고 뭔가 새침한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개그 욕심이 있단 말이야 막 이런 그 원천이 저는 약간 동화인 것 같아요. 아이 같고 개구장이 같은 그런 감성 있잖아요. 여기도 뭐 방구가 빠지지 않는 거 보고 스스로 흠칫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 만들면 어때요? 안 되죠? 할아버지가 너무나 정신없는 사이에 이 나무에 버스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나무 위에는 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들이 모두 나와서 동물들을 또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힘을 합해서 기린의 머리 위로 이 스컹크와 토끼들과 다람쥐들이 새집과 벌통을 다시 제자리에 달아주는 선행을 합니다. 수습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다음 그림 어떻게 됐나?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사자 할아버지가 버스를 만들면서 생긴 숲속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재밌으셨어요? 제가 이전에도 저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에서 저 20대 때 거의 계절 바뀔 때마다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림 동화책을 출판을 하면서 많은 출판사에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항상 마감과 시작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냥 몇 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런 스케줄로 항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밖에 뭐 데이트하러 나가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아예 오롯이 쏟아 넣어서 최선을 다한 순간이 있었다는 그 경험은 지금 현재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제가 표현을 한 그림이에요. 제가 인상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명화들이나 작가들의 그림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되는 게 자신의 작품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유라트로 우리 로율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카메라라는 것도 결국에는 빛을 이용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이와 엄마의 낮과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아기와 엄마. 엄마의 복장이 상당히 현실적이죠. 이 그림도 역시 같은 공간의 낮과 밤의 풍경인데, 이 친구는 저의 친척 동생입니다. 큰아빠가 삼성동에서 정말 오래 사셨거든요. 코엑스 건너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파크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를 바라보는 골목, 이 골목에서 제 친척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을 걷다가 야, 잠깐 저기 걸어가봐라. 그 장면에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또 도시 말고도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동물들은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를까, 또 이런 주제로 표현을 해보았는데, 그 병아리들 닭 너무 귀엽네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머리 나쁜 상황을 빗대어 닭가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서 많은 다양한 시각으로 모든 사물들이나 동물들을 관찰을 하게 되니까 닭이 진짜 똑똑하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과 동물들은 IQ에서 그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5살, 6살, 7살까지의 지능과 일반 동물들의 지능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때에 실버푸드 까미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그 지능 지수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저의 생각들이 애정으로 많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골보다 더 자연으로 들어가서 숲속의 동물들은 어떻게 낮과 밤이 다를까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느낌들 제가 그려놓고 이거 그릴 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을 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힐링하게 되는 그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낮에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밤에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정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화 안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낮과 밤 시리즈도 여러 가지 더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로율님들 재밌어요? 재밌죠? 은근히 제가 그린 그림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했던 이율 언니 20대 때 어떤 인생을 사셨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미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는 뚝딱 임금님과 시계라는 주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뚝딱 임금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 임금님은 너무너무나 시계를 좋아했어요. 시계란 시계, 모든 종류의 시계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시계를 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임금님이 좀 바보 같아요. 하나 둘 쌓여가는 시계들을 보면서 임금님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것도 모자르다. 더 뒤져서 온 나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가져오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성에 쌓아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시계들을 갖고 오는 백성들, 바로 궁전에 사는 신하들까지 모두 다 시계를 임금님의 방에 놓게 되었어요. 궁전에 있는 시계들조차 임금님의 방에 모두 가져다 놓게 됩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시계 위에서 잠도 자고 잠옷을 입고 있죠? 이런 구두 나중에 로저비비에서 몇 년 후에 출시를 해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디자인을 해놓았네요. 시계에서 자고 시계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맞춤 의복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제단사에게 왜 늦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늦었다고,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요리사가 식사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가져오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있습니다. 안 되겠다. 궁전에 계속 있었더니 너무나 답답하다. 백성들을 만나러 한번 행차를 해야겠다. 임금님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항상 행차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 나와 보니 아무도 임금님을 반기지 않고 텅텅 마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광장에 다다랐더니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이 임금님 보세요. 여기 자기 옷에 시계 다 달고 있습니다. 왕관에도 시계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그렸는지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의 얼굴과 닮았습니까? 외국 배우인데요. 전 이 임금님의 얼굴은 쇼 코네리 얼굴에서 보고 그렸고요. 보고 그려도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이분 누구더라? 알파치노? 이런 깨알 재미들이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지 못해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임금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다시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영상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다음 주 이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